자, 3월에 간목을 보겠습니다. 자, 3월에 진토가 있죠. 3월은 인묘진. 자, 진토는 봄의 끝자락에 있죠. 봄에서, 즉 봄의 목의 기운에서 진토, 여름의 사오미, 여름으로 가는 화의 기운으로 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이게 봄에 그래서 끝에 있다. 그래서 계춘이라고 하죠. 계춘. 봄의 끝자락에 있다. 그 내용을 갖고 보시면, 자, 진월 간목은 점차 화기가 성해지고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목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묘가 인묘에서 묘가 목이 가장 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의 기운이 충만할 때죠. 그래서 이때 경금으로 용을 삼아서 제목한다. 목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목이 왕한 기운이 있으니까 이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경금으로 잘 따듬어 줘야 되죠. 쓸모 있는 나무로 만들어줘야 된다. 제목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귀할 수가 있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목의 입장에서 경금은 뭐죠? 관이겠죠. 그래서 귀할 수 있으나 이 경금이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재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금을 우리가 재련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정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화는 일종의 용광로다. 앞에서 사주명략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화가 반드시 경금을 재련해야 된다. 또 우리 때 이 재련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정화가 없으면, 자, 정화가 없으면은 이 정화가 없으면 임수가 있어야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 경금의 기운을 극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경금의 기운을 뭘 해야 된다? 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에서 수생목으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다시 이 일간을 생해주는 살인상생의 구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정화나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토가 완강하면,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토가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임수로 간목을 생해줘야 된다. 임수로 간목을 생해줘서 이 목이 뿌리를 많이 내리게, 튼튼하게 내릴 수 있게 해놔야죠. 토가 강하다는 것은 토가 강하다는 토가 강하다는 거니까 목이 뿌리가 깊게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목이 힘이 있어야 되죠. 몸이 힘이 있으려면 수생목으로 생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시 임수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야 간목이 소토한다. 소토한다는 건 뭐라 할까요? 이게 나무 뿌리가 흙을 헤집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흙을 이제 여러분들 흙을 보면 단단한 게 있고, 흙이 약간 푸석푸석하면서, 푸석푸석한 게 아니고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잘 공기가 통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거를 소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목의 뿌리가 이 소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간목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특히 뭐가 토가 왕할 때는 토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이 목이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보시면, 자, 진월, 진토, 즉 3월에 이 간목은 용경금. 자, 경금을 써서 필수 반드시 용경금을 쓰는데 필수 반드시 정화 제지, 정화로서 이를 극제해야 된다. 단련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경금을 써서 이렇게 극을 하는데 극극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간목의 이 목이 기운이 세기 때문에 이때 어떤다? 이것을 쳐줄 수 있는 경금이 필요하고, 이 경금은 또 정화에서 단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위 상관 제살이다. 정화가 뭐죠? 상관이죠. 경금은 뭐죠? 평관 또는 칠살이 되죠. 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상관이 칠살을 극을 해줘서 이 간목을 보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상관 제살이다. 그래서 이 금이 적당히 경금이 적당하게 간목을 쳐줘야지 너무 또 지나치게 쳐면 안 되겠죠. 만약에 무경 경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용임 임수를 써서 뭐다?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생생관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금의 목을 설계시켜서 이 다시 간목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 토가 강할 때는 이 수 역시 임수가 와서 수생목으로 목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월을 보겠습니다. 4월을 보면
4월을 보면 사화죠. 이제 화의 기운이에요. 간목이 화의 계절에 왔습니다. 그러면 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필요한 것보다 수가 필요하겠죠. 수. 자, 그러면 주도 쓴 게 개수예요. 그렇죠? 개수가 약하면 경금으로 이렇게 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화는 어떨 때 필요할까요? 사화가 약하거나 그럴 때 필요할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4월의 간목은 화기가 성하여. 자, 사화는 화가 성하여 목기가 마르니 개수로 먼저 조우하고 간목을 생조하여 편안한 덕을 보며 살 수 있다. 경금이 이 경금이 투관하여 제목하면 이 뭐죠? 경금이 나무 간목을 다듬어서 뭐다 제목으로 만들면 귀한 명이고 정화로 경금을 재련하면 상명이다. 역시 정화로 경금을 이렇게 재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굉장히 상명이다. 이건 뭐죠? 재련의 역할이 되는 거죠. 만약 지지가 사유축 금국이 되다. 이 지지가 사, 유금, 축 이렇게 있으면 사유축 금국이 되죠. 그러면 금의 기운이 엄청 세지겠죠? 화가 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사유축 금국이 있으면 개수로 금생수로 설화해서 설화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로 이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그 말이죠. 그래서 수생목으로 간목을 돕는다. 수생목으로 이렇게 간목을 돕는다. 이와 같이 하절에 개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 보면 자 간목이 이렇게 있고 개수가 있을 때 여기에 특히 지지에 사, 유, 축 이렇게 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생구조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죠? 이 개수, 사유축이 금이 간목을 극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극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설기시켜서 간목을 돕도록 하게 된다. 어쨌든 뭐다? 더운 여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개수가 있어서 간목이 튼튼할 때는 경금으로 이 간목을 써서 재련해서 뭐다? 이 잘라서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때 경금을 단련시켜주는 재련시켜주는 정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개수를 용신으로 삼고 그 다음에 보자는 경금이나 정화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조화기우, 기우를 조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화의 기운에서 수를 가져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수 위주, 개수를 위주, 주된 용신으로 삼고 원국 기윤, 원국의 기가 윤택하면 또는 뭐죠 이거를 그러니까 윤택하게 되면 정위용, 경금과 정화를 위용, 용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화가 있을 때는 수가 필요하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달을 보겠습니다. 5월달은 뭐죠? 또 화가 가장 왕성할 때죠. 이때 간목이. 그럼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개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듬어 줄 수 있는 경금이 와야 되고 잘 되면 이건 뭐죠? 관이기 때문에 뭐죠? 관이나 칠살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금을 재련시킬 수 있는 정화가 또 와야 되고 이런 말이겠죠. 자, 이런 흐름을 보고 밑에 한번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간목이 있고 오화가 있고 자 이럴 때 5월의 간목은 화기가 지나쳐서 우리가 뭐죠? 자오, 묘, 유. 자, 각각의 왕지죠. 오화가 화의 왕지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강해서 목기가 지쳐가니 뭘로? 개수로 조우하고 수로 좀 더위를 식혀주고 일간을 생줘야 된다. 수생목으로. 그래서 수생목으로 생도해주고 뭐다? 조우의 개념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인물이 된다. 그래서 이 간목이 5월에 있으면 늘어져 있는데 더워서 지쳐 있는데 이때 개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인물이 된다.
우운도 수운으로 행하여 가야 좋겠죠. 만약에 화운이면 어떻게 돼요? 불바다 되겠죠. 만약에 화운이면 간목은 탈진하여 쓰러진다. 그렇죠? 물기는 빠삭 없이 한 가뭄이 어떻게 해요? 나뭇잎도 전부 시들시들해지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된다. 다음으로 정화가 있어야 양목이 살에 의해서 상극당하는 것을 약으로 막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화에 의해서 간목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 간목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이 경금이 와서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죠? 평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칠살이 되죠. 그러면은 간목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럼 칠살을 견뎌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돼요? 개수는 간목을 생해서 힘을 주고 정화는 어떻게 해요? 경금을 극을 해서 경금이 간목을 치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금이 뭐다? 일종의 병을 역할하게 되면 이게 정화는 뭐죠? 약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약. 그래서 이 정화를 약으로 삼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있어야 양목, 이 간목이 약했을 때는 이 경금에 의해서 상극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정화가 한다. 정화가 뭐 한다? 경금을 억눌러 준다. 그 말이죠. 만약 경금과 정화가 있으면 간목을 구하는 공을 세워서 귀하게 된다. 왜? 경금이 정화에 의해서 극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금이 평관이 제가 사주명략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자, 평관 또는 칠산 이거 굉장히 흉폭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잘 따듬어주면 뭐가 역할한다? 관의 역할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걸 뭐다? 야생마인데 자 이거는 일종의 야생마라고 볼 수 있겠죠. 야생마가 잘 따듬어주면 뭐가 돼요? 준마가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마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귀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정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정화는 살을 막는 약과 경금을 재련하는 용을 겸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죠. 보시면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목성허초 자 목의 성질이 허약하고 탈초죠. 그러니까 목이 허약하고 이 화의 기운에 의해서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개위주요 개수를 삼는다. 뭐다? 주된 것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주된 용신으로 삼는다. 주요한 것으로 삼는다. 만약에 무게 개수가 없으면 정을 써가지고 정을 쓰게 된다. 근데 이게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뜨거워지죠. 만약에 개수가 없는데 정화를 쓰게 되면 또한 마땅해요. 우운이 행북지. 북지는 뭐죠? 북은 뭐죠? 수지죠. 수의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죠. 이거 하나만 하는 소리죠. 그쵸? 하나만 하는 소리. 제가 처음에 명리학을 공부할 때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그냥 뭐뭐 하면 좋다. 그냥 사주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면은 각지로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우리가 역으로 해석하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좋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좋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쨌든 정이 오면 어떻게 돼요? 뜨겁잖아요. 여전히 화가 많죠. 그럴 때보다 이거를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뭐가 와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수는 뭐다? 북의 방향이죠. 북지라는 것은 뭐다? 행이라고 운행이라고 뭐죠? 운이 어떻게 돼요? 이 해자축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해자축. 그다음에 목성 선경. 자, 목이 왕성하면 선경 먼저 경금이 있어야 되겠죠. 왜? 벌목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경금이 너무 지나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를 너무 많이 잘라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다시 이 경금을 눌러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정화를 먼저 쓴다. 이거 이야기는 자 화의 기운이 간목이 강할 때는 수를 쓴다. 그렇죠? 수를 쓴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지나치면 힘이 세지면 보다 경금으로 이것을 극을 해서 이 제목을 만들어야 되죠. 아까 우리가 앞에 나왔던 제목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경금이 너무 지나치면 나무를 너무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보기 싫겠죠. 그럴 때는 정화가 경금을 눌러서 너무 자르지 못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월 달을 보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보겠습니다. 자, 여름의 끝자락을 보면은 자, 미토예요. 미토는 뭐다? 우리가 조토라고 그랬죠. 바짝 메말라 있는 토예요. 조토입니다. 바짝. 제가 이제 맹약강에서 학교 운동장에 그 풀도 없는 운동장에 모래밭에 떼약볕에 막 많이 햇빛이 내리쳤을 때 바짝 메말라 있는 토. 그 열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그대로 반사되는 토. 이걸 우리가 미토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 간목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런 미토 뜨거운 그 흙의 자체에 열기를 뿜고 있는 토가 나무를 생육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너무 빽빽할 때는 경금으로 역시 쳐줄 수 있는 이 경금이 와야 되고, 경금이 너무 지나칠 때는 정화가 와서 이 경금을 눌러야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사오미 전부 동일한 논리예요. 지금 여름철에는 사오미는 전부 동일한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와 경금 정화를 쓰는 건 똑같아요. 자, 미월의 간목은 개수를 조우하여 열기를 다스려야 합리적인 인물이 된다. 만약에 개수가 없으면 뭐야? 폭발하겠죠. 폭발해. 그렇죠? 그냥 다혈질에 폭발적인. 우리가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사주에 화각이 너무 강해요. 이것을 눌러줄 수 있는 기운이 없으면 뭐에다 우리가 욱하는 성질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욱하시는 성질이 있군요. 다혈질이시군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가끔 욱하시겠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맞다고 해요. 자기 성격이 맞다고.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없다. 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누르거나 화의 기운을 빼주는 기운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열기를 잘 다스려야 합리적인 인물이 된다. 하반기에 가면 정화가 있어야 경금을 재련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다. 만약에 목국을 이루면 경금은 제목하는 공을 세워서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칭송을 듣는다. 그래서 일단은 자, 나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재련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경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제목을 만든다고 그랬죠. 제목. 그래서 이 경금이 있어야 간목이 뭐예요? 나무를 쓸모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상반월. 자, 미월 달의 상반월은 동, 5월, 용계. 동 5월 달과 동일하게 용계, 계수를 쓰고, 하반월에는 자, 6월 달 미토의 하반기에는 용, 경금과 정화를 써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런다고 했죠? 아까 이 경금을 재련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뜻이네요. 근데 이게 썼던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저도 즉석에서 한번 연구를 해볼까요? 자, 간목이 있어요. 이 미토는 미정을기가 있죠. 미정을기가 있죠. 자, 이게 9318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정화가 초창기 때 이게 여기가 정화잖아요. 여름의 끝자락이니까 이 정화할 때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개수가 쓴다는 거 맞겠죠. 우리 지장간에 보면은 이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318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남아있죠. 화기운이. 근데 후반에 가면은 을목과 기토가 있어요. 미정을기 맞죠? 을목 기토. 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을목과 기토가 있을 때는 이제 특히 을목이 있을 때는 간목 기운이 세지겠죠. 그렇기 때 이때 뭐야 돼?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좀 벌목을 해서 제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경금과 정화가 있어야 되겠죠. 또 정화가 너무 강해지면 정화가 이 경금이 있는데 이 기토 위에서 토생금 받기 때문에 경화가 너무 강해지겠죠. 그럴 때는 이때 정화로 경금을 좀 눌러줘야 되겠죠. 이런 논리라면 이렇게 풀었으면 맞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4, 5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